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지도부가 오늘 밤 또는 내일을 하루를 넘길 수 있을지 정말 우려되는 그런 완전히 키우 시 외곽을 러시아군이 포위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떤 구조로 지금 러시아군이 어떤 부대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러나 이 남쪽 지역에서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죠. 조선소가 많이 있고 하는 그 주지사가 바로 한국계 고려인입니다. 이 고려인이 러시아 니들 들어와, 우리는 니들 다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하고 아주 호기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투표하러 안 가신 분 계시죠? 저도 코로나 걸려봐서 압니다.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신념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저들의 진짜 목적은 유가 폭등이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전격 발표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160달러에서 200달러 선 육박도 시간 문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월 8일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라는 초강력 조치를 꺼내들며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우리는 푸틴의 전쟁을 지원하는 일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금수 조치가 러시아의 전쟁자금 확보 능력에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 금지는 물론 해외 기업이 러시아 에너지 관련 분야 투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해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모든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며 자신의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바이든의 발표 직후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8% 급등해 129.44달러로 치솟았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127.99달러, 두바이유도 122.53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5배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유가 폭등에 대해 JP모건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유가는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경고했고, 글로벌 투자업체 웨스트백 역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HS마켓은 이번 사태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맞먹는 최악의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 폭등,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집권 1년 만에 국제 정세를 초토화시켜놓고 경제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역주행, 결국 죽어나는 것은 전 세계의 서민들 뿐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저희 예상이 맞아버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든 취임 초기에 제가 그런 예상을 해줬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결탁 또는 그 전위로서 국제 유가 또 자원 이런 것들의 가격을 가지고 장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중동 정세를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어서 유가를 올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선물 등 이런 곳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이 중동에서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항공모함을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란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사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기 전에 미국이 마음먹으면 못 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쳐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석유 처음에는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른 부분에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석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한다. 그러면서 대가가 따르니까 자유에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석유 나고 가스 나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유럽 당신네들은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어서 동참 안 하는 거 이해는 한다라고 하지만 뉘앙스는 그래도 니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석유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게 3%, 그리고 천연가스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 3%만 러시아산인데 요것만 다른 데로 돌리면 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원유의 25%가 러시아산, 그리고 천연가스의 35%가 러시아산이니까 이걸 지금 다른 데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중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이게 200달러까지 가도 이상할 것 없다. 천연가스 값도 뭐 지금 3배, 4배 올랐고, 원유 가격도 바이든 취임하기 전 60달러 선 이하였는데 지금 뭐 125달러, 이제 앞으로는 200달러까지 갈 거니까 이게 정말 일부러 이렇게 되게 조장했다라는 그런 일부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전황 소식.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우려스러운 것은 뭐 제목에도 빼지 않고 썸네일에도 빼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의 마지막에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에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대한 대공세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키이우 외곽 도시들은 긴급하게 민간인 대피에 나섰고, 외곽 방어선도 하나둘씩 뚫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부와 동부, 서부 모든 방면에서 파상 공세를 시작해 키이우 외곽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키이우 외곽 도시에서 민간인 소개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9일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키이우시, 이르핀시, 브로바리시 등 외곽 도시들에서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민간인 대피 작전이 실시될 것이며, 주민들은 당국의 안내에 따라 차량 및 도보로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8일부터 시작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로 키이우시 행정 경계선까지 러시아군이 도달했고, 러시아군이 키이우 공방전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 속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으면서도 방어선을 계속 돌파하며 키이우 행정 경계선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쪽의 이르핀, 동쪽의 브로바리까지 진출한 뒤에 키이우 공세를 위해 잠시 진격을 멈추고 화력 자산의 증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현재 남하하고 있는 화력 자산들의 전개가 끝나는 대로 이르핀과 브로바리에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등으로 대대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진격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축선에서 지속적으로 보급 물자와 충원 장비 그리고 화력 자산들을 키이우 방면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3월 9일 새벽 3시에는 키이우 북방 200km 지점에서 BM-30 스멜치 다연장 로켓 부대가 키이우 방면으로 급속 남하하고 있는 장면이 사하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주요 진입도로에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건물을 요새화하는 등 시가전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결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최후의 결전일까요? 지금 뭐 정말 상상도 못하게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은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 그리고 현지 SNS, 주로 뭐 이제 우크라이나인들 올리는 SNS죠. 그리고 영국 정보당국, 국방당국의 발표를 빌어서 BBC가 조사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알려드렸는데, 러시아는 전황 발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지금 10여일 만에 키이우를 에워쌌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많이 엇나간 것이죠. 러시아는 사실은 뭐 툭 치면 전부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2월 24일 개전 이후에 벌써 그 보름 가까이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러시아가 더 봐야 될지,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세가 러시아로서는 마지막이다. 왜? 더 끌어올 전력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때문에, 뭐 거기도 선거란 걸 해야 되니까 입지 때문에 예비군을 모은다든지, 그리고
징집병들을 여기에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현역 군사력을 딸딸 끌고서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모래주머니 방벽을 쌓고 독전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자 하고 독전을 하고 있는데 이르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 서쪽에 조그만 도시인데 그 이르핀에서 이제 포격을 했죠. 그러다가 시민들을 조금 이제 회랑을 열어주고 피난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들이 서쪽으로 좀 안전지역으로 피난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을 키우 안으로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민들을,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월 9일 오후 5시부터 3월 9일 오후 10시까지 우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키우 인근에 대해서 회랑을 열어줘서 민간인들이 피난을 갈 수 있게끔 5시간 동안 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3월 9일 오후 10시, 밤 10시부터 아마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 3월 10일 터키에서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터키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휴전과 관련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 3월 10일 외무장관 회담 직전에 승기를 잡아서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 상대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거기에서 이번 총공세를 막아내면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 뭐 아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보상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서로 간에 근본 일척의 마지막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런 것도 슬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벨라루스 지역인데요. 평원 쪽에서 이렇게 숲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뭔가가 보입니다. 이게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 위성업체에서는 로켓 미사일 런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이 길이하고 형상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BM-30 300mm 다연장 로켓 12발짜리 들어가는 사거리 180km의 장거리 장사정 다연장 로켓, 뭐 북한 말로 하면 장사정 방사포죠. 그거 북한이 300mm 방사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형이 이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서 야, 이거 너희들 때리면은 얼마나 큰 피해 있는 거 알지? 하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위성 사진까지 슬쩍 보여주면서 화력이 엄청나게 집중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보면 정말 섬찟한데요. 이게 지금 전황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군 1전차 여단이 여단대, 기갑여단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주공을 할 것처럼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군이 이쪽에 집중을 해 있는데, 의외로 러시아군은 우회로 이 7번 국도를 통해서 우회 기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쑥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부대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에 나가 있는 1전차 예단을 비롯한 이런 그 기갑 예단들 한 두어 개는 완전히 지금 포위된 상황이 되었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 기동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키우 동쪽과 남쪽을 에워싸 버렸고, 그리고 이쪽을 주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확실하게 막았는데, 반대로 이 드네프르강 서쪽을 완전히 러시아가 치고 들어와서 이 지역을 지금 다 장악해서 부대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SF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죠. 특수전 여단. 그리고 여기 X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경보병 여단. 그래서 경보병 여단이 키우 동쪽에 하나, 그리고 키우 서쪽 완전히 적병 지역까지 들어봤죠. 그리고 또 여기 X자에다가 동그라미 있는 거, 이게 기계화 보병, 즉 장갑차와 전차로 이루어진 완전히 주력 부대입니다. 기계화 보병. 그리고 경보병이라고 해서 이게 뭐 주력이 아닌 게 아니고 시가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포스, 특수전 여단 뭐냐? 이제 공중각습하고 들어와서 지도부 체포하고 하는 그런 임무 하겠다는 겁니다. 푸틴의 사병 집단인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을, 또 체첸
특수부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비 모양 있는 거 이게 헬리콥터 예단입니다. 이 헬리콥터 예단을 통해서 공중 강습하겠다는 것이죠. 헬리콥터 예단이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이우 시내로 아주 다량의 특수부대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여기 뭔가 꼭지점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이건 미사일 예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점 하나가 있습니다. 포병 예단입니다. 포병 예단, 미사일 예단을 통해서 키이우 시내에다가 뭐 민간이 있든지 말든지 어마어마하게 화력을 투사하겠다라는 배치 현황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보병 예단 2개, 기계화 보병 예단 하나, 그리고 특수전 예단 하나, 이렇게가 완전 양 사방에서 에워싸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체포하는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키이우는 완전히 에워싸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제 댓글을 이렇게 보면 이 키이우 시내에 남아서 끝까지 용전하고 있는, 독전하고 있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마치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 다리 끊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북한에게 잡혔어야 됩니까? 3일 만에 전쟁 끝났어야 됩니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로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역습을 해서 전쟁을 이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혀 죽었어야 됩니까? 경무대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크라이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키이우를 사실은 한 이틀 전에 버리고, 이렇게 포위되기 전에 버리고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리비우 쪽으로 임시 수도를 이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국가 지도부가 살아있는 거하고 국가 지도부가 체포가 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것이죠. 체포되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이 이르핀 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키이우 시내로 불러들여서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 방패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러시아도 이 키이우 공방에 있어서 정말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줘서 혹시나 러시아가 이기더라도 이겨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되지 러시아가 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고, 정말 하루 이틀만 더 버티면 우크라이나에게 큰 서광이 올 것 같은데 잘 버텨주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좀 뭐 재밌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대공세는 남부 전선에서도 서서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헤르손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연이은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미콜라이오에서도 일대 결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어전을 지휘하고 있는 고려인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여유만만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7일 야간부터 남부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함락 직전 상황까지 내몰리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철도와 도로를 통해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 멜리토폴을 군수 기지화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동쪽의 마리우폴, 북쪽의 엔노호다, 서쪽의 미콜라이우 방면으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크라이나군의 차단선을 뚫어가며 주요 전략 목표로 설정한 각 대도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상부 공격 방식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차 상부에 철제 구조물과 모래주머니를 쌓고 돌격하는가 하면 차량이 파괴되거나 연료가 떨어지면 민간인들의 트럭과 버스 등을 약탈해 기동수단으로 삼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전선에서 일대 결전을 앞두고 있는 미콜라이오 주는 고려인 3세인 비탈리 김 주지사가 통합방위 지휘관을 맡아 방어전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싸울 것이며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항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는 러시아군은 우리의 방어선을 쉽게 뚫지 못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비해 다양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로를 수송할 버스 50대를 예약했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라며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0일 터키에서 예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갖기 위해 앞으로 이틀간 파상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 모두 과도한 화력 투사와 대민 피해 유발 행위는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오폴 이 아조프 연대가 러시아군 1.5개 이상의 사단 병력을 경멸한 바로 그 지역이죠. 근데 마리오폴이 지금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왜냐? 피난민 이렇게 회랑 열어주겠다고 해서 피난민을 내보내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라든지 그 방어 장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치우고 피난민을 내보내는데 여기다가 포격을 하고는 여기에서 이 피난민 회랑을 통해서 러시아 군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에 그냥 난전이 돼버려서 마리오폴이 지금 함락 직전까지 가 있다. 그게 바로 민간인을 향해서 포격함. 그래서 마리오폴에서 피난 보내줄게 하고 회랑을 열어서 방어장비 다 철가고 내보냈을 때 그 회랑을 통해서 쑥 들어와 버린 이것 때문에 지금 키우 쪽에도 5시간 동안 열어준다. 이것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전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때려버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군은 완전히 민간인 구역을 향해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포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민간인 아파트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고 민간인 집에, 가정집에 로켓 추진체가 지금 들어와서 꽂혀 있습니다. 122mm 다연장 로켓 BM-21의 추진체인데요. 이게 그냥 들어와서 꽂혀 있습니다. 도로에도 추진체가 들어와서 꽂혀 있습니다. 탄두가 분리되어서 탄두는 터지고 그 추진체가 이제 들어와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북한 122mm 방사포가 연평도 시내에 이렇게 툭툭 꽂혀 있는 거 많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의 개량형. 북한이 가지고 있는 122mm 방사포하고 거의 혈통이 같은 바로 그 무기입니다. 이렇게 민간인 지역에 무자비하게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제벌린 미사일이죠. 뚜껑 따기. 그러니까 러시아군 전차의 상부를 타격해서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 상부 위에다가 이제 철제 구조물 하고 그 위에다 다시 이 철제 구조물 하나만으로도 안 되니까 슬랫 아머죠.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제벌린 미사일에 대비하고 있는 러시아군 전차 모습 이런 것까지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네들 기동수단이 연료가 떨어지고 안 되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덤프트럭, 트럭 이런 거 약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이동하고 기동 중이다 라는 건데, 자, 이런 와중에 미콜라이오라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소련 시절에 아주 큰 군사 조선소가 있던 것이고 여기에서 항공모함, 전투함 다 만들었죠. 왜? 바로 이 인근에 이제 크림반도가 있으니까 세바스토폴에 흑해함대의 본거지고 여기에서 하여튼 조선소 다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 만들었죠. 그 미콜라이오 조선이 있는 그 지역의 주지사가 고려인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렇게 호기롭게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야, 러시아군 니들 들어와 봐. 우리 다 준비돼 있어. 준비 어떤 것 돼있는지 알아? 니들 포로 수송할 버스 50대 예약했어. 버스 50대 예약했으면 포로 한 2,000명 잡겠다 그 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준비 다 해서 들어와 라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두렵다. 정말 생명 위협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해외 외신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두려움과 의지를 보이면서 같이 보이면서 도와달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내부적으로 내부 이제 독전을 해야 되니까 사기 진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호기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니들 들어와봐야 우리는 작살낼 수 있어.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이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기지 중에 하나였던 헤르손에 있는 공항을 타격해가지고 헬기 49대를 박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감, 특수부대들이 뒤에 와서 치는 거 이게 두려운 건데 그런 가능성을 헬기 부대를 제거함으로써 없앴다. 이 부분도 조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고려인 3세가 주지사다. 또 더 애정이 갑니다.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내일 우크라이나의 생명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